안녕하세요. 집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누리입니다. 오늘은 저의 미술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 집 고양이 신비 이야기를 조금 했었어요. 신비를 통해 받은 느낌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는데 오늘 보여드릴 작업도 신비를 그린 그림들입니다. 저는 신비의 얼굴, 특히 눈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감탄이 절로 나요. 이런 멋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게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저는 고양이가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유화를 처음 그리게 됐을 때 무작정 고른 이미지는 고양이의 눈빛이었거든요. 고양이를 키워보니까 성격이 똑같은 애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마다 개성이 있고 다양한 감정을 가졌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멋지고 개성적인 고양이들을 학대하는 미친 것들이 있다는 게 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사이코패스들은 사람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고양이 얼굴을 보고도 뭘 느낄 수 있겠어요? 동물 학대범이 사람을 해치는 건 시간 문제이긴 하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신비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리게 됐어요. 고양이의 개성과 감정이 느껴지도록 신비가 가진 다양한 표정을 여러 개 그렸어요. 눈, 코, 입을 캔버스에 꽉 차게 그리는 거라서 캔버스는 동그란 걸 선택했어요. 맨날 네모난 캔버스에 그리는 게 지겹기도 하고 네모는 좀 딱딱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동그라미는 생명을 그리는 데 어울리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동그란 캔버스를 찾다가 수트를 이용해 보기로 했어요. 천에 그림을 그린 다음 수트를 그대로 두면 마치 액자처럼 보일 것 같았어요. 어쩌다가 캔버스에 실을 붙여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바느질 작업까지 자연스럽게 확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천과 수틀이라는 소재가 쉽게 떠올랐나 봐요. 캔버스 천을 고정시키고 젯소를 칠해서 곱게 사포질을 했어요. 파스텔로 그림을 그릴 거라서 표면이 아주 고와야 했거든요. 파스텔로 그리기로 한 이유는 그냥 파스텔이 놀고 있어서예요. 오래 묵혀둔 재료는 빨리 써서 없애버리고 싶었거든요. 파스텔은 생각보다 잘 그려지는 것 같다가도 생각보다 안 그려지기도 했어요. 익숙하지 않는 매체는 새로워서 재미가 있지만 능숙하게 다루지 못해서 애를 먹었어요. 그리긴 힘들었지만 파스텔은 참 매력적인 재료였습니다. 문제는 이 가루날리는 파스텔 그림을 어떻게 마감하는가였죠. 좀 무식하고 성급했기 때문에 작업에 먼저 들어갔어요. 충동적으로 그리기 시작해서 뒷일은 나중에 해결할 생각이었죠. 나름 머리를 굴려서 우선 스프레이 고정액으로 1차 마감을 하고 그 위에 매트 바니쉬를 2차 마감을 했어요. 이건 제일 나중에 한 건데도 바니쉬 칠이 엉망으로 됐어요. 근데 이 얼룩덜룩한 느낌이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업 안에 포함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게 제일 처음에 그린 건데 제일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제작 방식을 연구 중이면서 그린 거라 마지막 그림이 조금이라도 더 숙달된 상태니까 더 잘 나와야 하는 건데 참 이상해요. 여기까지 작업한 후에 눈 부분만 글로시 바니쉬로 칠했어요. 그래서 반짝이는 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연작을 그린 후에 저는 조금 더 큰 작업을 해보기로 했어요. 120cm 원형 캔버스에 천을 씌우고 아크릴로 밑칠을 한 다음 유화로 묘사를 했어요. 이 얼굴은 신비의 새끼인 모모예요. 모모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니까 눈이 마치 우주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더 커다랗게 그리고 그 안에 우주처럼 그렸습니다. 고양이의 신비로운 눈을 아주 커다랗게 보게 되니 작게 그린 그림과는 또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림이 작으면 가까이 다가가서 유심히 바라보게 되지만 그림이 크면 멀리서도 그림이 주는 힘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아요. 다음 해에 다시 신비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처음엔 고양이의 눈물을 그려서 고양이 학대라는 주제도 담고 또 고양이가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도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드로잉과 달리 캔버스에 크게 옮겨보니까 제가 큰 그림은 잘 못 그리더라고요. 형태가 다 일그러져서 그림이 기괴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급 변경을 했어요. 형태가 일그러진 김에 아주 더 일그러뜨려서 만화같이 그렸어요. 그리고 눈 속에는 꽃들을 한가득 그렸어요. 고양이 눈에 비친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바라보고 경탄하는 고양이입니다. 슬픔을 아는 것만큼 기쁨을 아는 것 또한 고양이가 개성을 가진 생명체라는 걸 나타낼 수 있으니까 매번 어둡게 그리기보다는 이번엔 밝게 그려보기로 했어요. 제목도 고양이의 애칭인 나비와 고양이 코에 앉은 나비를 따서 나비야 나비야로 지었습니다. 고양이 눈에 대한 집착은 계속되었는데 이 그림을 그린 지 3년 뒤 작업에 손을 좀 대게 됐어요. 수틀에 삐쭉 튀어나온 저 부분이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집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화를 붙였어요. 웬 꽃이냐고요? 그건 이 작품 제목이 꽃들의 유산이었기 때문이에요.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우주가 생겨나고 태양계가 생겨나고 지구에 원시 생명체가 생겨나잖아요. 또 엄청 오랜 시간이 흘러서 꽃이 등장하게 되고 꽃이 생기자 곤충도 태어나고 곤충이 생기자 또 다른 동물이 생겨났어요. 그렇게 계속 영향을 받아서 생명들이 진화한 결과 아름다운 생명체인 이 고양이까지 생겨났다는 의미를 제목에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찮게 보는 저 길고양이들은 사실 엄청난 생명 진화의 탄생물 중 하나라는 사실이 저는 늘 놀랍고 감동스러웠어요. 사실 작업에 꽃이 등장하지 않아도 됐어요. 꽃들의 유산은 곧 고양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잠시 미쳐 돌았나봐요. 귀엽고 색깔별로 모양별로 조화를 잔뜩 싸서 이리저리 붙였습니다. 꽃도 직접 만들어 붙일까 고민했지만 조화를 사는 게 더 저렴하고 편하겠더라고요. 현대미술에서 기성품 사용은 흠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고민해 봐야겠어요. 아무튼 2014년 작으로 하나 끝내고 다시 그림을 새로 그려서 꽃을 붙인 2017년 작으로 만들어야 했지만 제 맘이 좁어. 근데 붙이고 나니 너무 싼티나고 우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벌어질 일, 남은 건 정신승리뿐이죠. 아, 꽃을 붙이니 그림이 더 화사하고 풍성하구나. 꽃들의 유산이란 제목이랑 아주 찰떡이구나. 이짓저짓 다 해본 뒤에야 집착의 끈을 겨우 놓을 수 있었어요. 이 작업은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작업으로 이어갔어요. 동그란 얼굴을 그린다는 건 그대로 가져가서 원형 캔버스에 그렸습니다. 한지를 씌우고 수채화로 채색했어요. 이번에도 꽃을 가득 그렸습니다. 처음엔 아크릴로 그리려고 했다가 그림이 너무 흉측해서 중단했어요. 자꾸 묘사하고 화제 끼는 버릇이 그림을 무섭게 망치는 것 같아서 묘사를 덜하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한지는 물과 물감이 탁하고 잘 번지는 성질이 있어서 그 느낌을 잘만 이용하면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날 것 같았어요. 노랑이까지는 참 잘 나온 것 같았는데 까만 고양이는 좀 무섭게 그려졌어요. 꽃도 너무 자잘한가 싶기도 하고 머릿속의 이미지와 손으로 나온 그림의 괴리감이 아직 참 큰 것 같아요. 느리지만 이 꽃들의 유산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그려봐야 할 소재입니다. 오늘은 저의 고양이 작업을 소개했어요. 아름다운 생명체의 고양이에 대해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그림을 가지고 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